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원호 구청장을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정청래 대표를 만났죠. 참 영리하다. 그러니까 이 행정을 괜히 잘하는 게 아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원호가 그냥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스마트하고 영리한 사람이구나. 영리한 정치인이구나. 그 오랫동안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어서 과연 이제 정무 감각, 정무적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런 정치 경험 없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들어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그다음에 뒤에 뭐 당대표를 두 차례나 하시긴 했지만은 현재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사람, 하여튼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 야구 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치도 뭐 행정도 결국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의도 경험이 없다 그래서 뭐 서울시장에 도전을 못한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남시장 경험 외에는 이제 정치 경험이 없었는데 뭐 단방에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고 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행정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하는 거고 또 정치 잘하는 사람이 행정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똑똑한 사람 뽑는 거예요. 그죠? 일 잘할 사람 뽑으면 되는 거야. 뭐 이 사람이 뭐 스펙이 어떠니 경력이 어떠니 뭐 국회의원을 해봤네 못 해봤네 그런 거 백날 따져봐야 소용없고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뭐든 잘하더라.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님 뭐 대통령 해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대통령 두 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과거 뭐 박정희는 뭐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 처음 하는데도 잘하잖아요. 어? 그럼 일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계속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원, 낙점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낙점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지원 사격을 받아가지고, 딱 중앙 정치의 이제 화제의 중심인물, 지방선거의 화제의 인물로 이제 딱 부각이 된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정청래를 만나가지고 그 탄성을 살려가잖아. 이런 게 이제 정무 감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정청래 묻었네 그러면서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한욱 TV 채팅방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보이면 보이는 족족 다 차단을 하겠습니다. 정청래를 만나가지고 무슨 정청래가 묻었느니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 얘기고요. 정청래를 만나면서 여론의 어떤 주목도 이끌어내고 본인의 어떤 그 체급도 올리고 또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이런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 이제 상당히 스마트하다, 머리가 굴러간다, 정무적 판단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구청장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볍게 볼 인물은 아니구나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따로 만날 이유가 있죠, 그죠? 정청래 만났으니까 이제 당대표하고 만났으면 됐지 원내대표는 왜 따로 만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친명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를 만났으면은 또 친명 쪽도 만나야죠. 친명 쪽도 만나서 친명 쪽에 또 지지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를 정원호 구청장이 만난 소식 잠깐 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를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있죠. 여권에서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야권에서는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이 각각 국회를 찾으며 본격 선거를 겨냥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나흘 전 정청래 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여당 투톱을 차례로 만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인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행정가 스타일이어가지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행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과정이 채비죠. 출마 의사를 내비친 정 구청장, 이딴 여권 후보들의 견제구에 대해선 느끼지 못했다. 선의의 경쟁은 당연한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변화 예고에 대해 다행이라며 긍정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의 우클릭에 쓴소리를 이어온 만큼 보다 전향적인 외연 확장을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대하건대는 해가 바뀌면 좀 더 본격적인 중도 확장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판해왔던 지방선거 경선 당심 확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다며 사실상 해당 안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과의 경쟁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지난주 정청래를 만났을 때만 해도 보도를 많이 해주더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소식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연합뉴스에서 그것도 반쪽짜리 보도죠. 오세훈이랑 묶어가지고 보도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또 이제 메인 뉴스에 좀 다 나왔으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갑자기 또 쌩까더라고. 오늘 별로 뉴스도 없었는데. 이제 정원호를 좀 또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정도 뉴스는 좀 내줄만도 한데 안 내주더라고. 그래서 연합뉴스에 이제 잠깐 나온 거를 제가 뉴스 영상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단히 표정이 밝죠. 그리고 거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의 당선된 듯한 그런 메시지, 멘트를 날려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또 반면에 대단히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 아니냐. 이런 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밝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서로 믿음이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친명 쪽에서는 정원호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굳어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확인이 되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어쨌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을 크게 앞선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가장 큰 약점은 인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가 볼 때는 정원호 구청장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죠? 과거에 보수 보좌관을 두들겨 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흠집을 내보려고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에서 흘린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경쟁 후보들이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부각되기 전에 몇몇 유튜버들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일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많은 분들도 차단을 하고 그렇긴 됐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제 추론이에요. 정원호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경쟁 후보들이 유튜버들한테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정원호 구청장 쪽에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둥, 캠프를 만들었다라는 둥, 조국 혁신당하고 단일화를 할 거라는 둥,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게 유튜버들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경쟁 후보들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정원호가 어쨌건 좀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튜버들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흘립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죠. 언론에도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그런 게 튀어나온 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짓은 아니라는 게 오히려 반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선에 가서 써먹어야죠. 그런 거는. 국민의힘 애들이 준비한 거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뭐 폭행 뭐 혐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깔 거면은 그걸 쥐고 있다가 국민의힘 쪽이면은 당연히 본선 때 터뜨려야지. 근데 지금 미리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터진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의 이제 경쟁 후보들이 흘리고 있다라는 거야. 예. 뭐 대충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누구라고 딱 집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힌트는 드렸죠. 예. 누구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 뭐 어느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를 아마 우리 최한옥 TV 시청자분 중에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 꼭 우리 편이라고 그래갖고 서로 뭐 선의의 경쟁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대선 때 대장동 의혹 그게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나온 거잖아. 예.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경기경제신문인가요? 경기경제신문이 맞을 거야. 이낙연 쪽에서 그 이낙연 쪽 캠프 핵심 관계자가 경기경제신문에 그 잘 이름도 모르는 지역 신문이고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 그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윤영찬이 아니냐 그런 말이 이제 많았는데 뭐 누군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어쨌건 그 경기경제신문 뭐 기자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가 핵심 관계자가 자기한테 이제 자료를 넘겼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체로 윤영찬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윤영찬이 자료를 넘겨가지고 지역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면은 그거를 하려고 이제 거기다 자료를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에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루트가 추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쿠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기자한테 이제 그걸 넘기고 그 인터넷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면은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화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여러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 때가 되면 다 눈깔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님 김부선 사건 또 뭐 해경궁 김씨 뭐 그런 사건들 그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던 그런 이슈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장동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똥파리들이 한 짓이잖아. 해경궁 김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김부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하고 김어준이 장난질 친 거잖아. 그건 뭐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안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 관련해 가지고 뭐 조국 혁신당 뭐 족바라는 둥, 뭐 조국 혁신당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다라는 둥,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누구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나 그때는 제가 흘려들었는데 모 유튜버가 그 보좌관을 때렸다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그죠? 누구를 뭐 때렸다고 보좌관을 때렸다고 그랬나? 폭행을 했다고 그랬나? 그게 이거네. 그렇잖아. 그죠? 아니 그 얘기가 그 모 유튜버 입에서 먼저 나왔어. 그렇잖아. 그 정원호 뭐 사람 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나 그거 소름 끼치네 갑자기 또. 문득 제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도가 된 거잖아. 알고 보니까 이제 보수 쪽 저기를 때린 건데 보좌관을 때린 건데 그게 이제 처음 유튜버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정원호가 뭐 보좌관을 때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듣다 만 거지. 그 방송을 한 사람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어디서 이제 흘려 들은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누구한테 나왔을까? 예? 그죠? 어느 다리에서 나왔을까? 그죠? 대충 여러분 추정이 되잖아요 이게. 예?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제가 정치판에서 굴러다닌 게 한두 번인가? 예? 시의원을 때렸다고 했습니까? 봉화혁명이 시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와전이 된 것 같아, 그죠? 와전이 된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 뭐 그래 정원호 구청장이 무슨 사람도 때리고 뭘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때 한참.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에 글 쓴 이후에 쏙 들어가 버렸죠, 그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내부에서 그렇게 총질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짜 뉴스랑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그 유튜버들 K봉화혁명님 보좌관 아니고 시의원이요. 예. 그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와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옥석을 잘 가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광역단체장이건 기초단체장이건 선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호 같은 인물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가짜뉴스에 휘둘려가지고 정원호 같은 인물을 우리 스스로 이제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정원호 구청장이 약점이 없어요. 큰 약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를 했으면 약점이 많을 텐데 이게 잘 몰라. 뭐 구청장 따위에 뭐 누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나. 그리고 그동안 뭐 알만한 사람들만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닥 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를 뭐 팔래야 제가 볼 때는 크게 팔 게 없을 거다. 반면에 이제 정원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원호가 왜 이재명의 그 인정을 받았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뭐 그 성수동 개발한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정도 외에는 잘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정원호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알게 됐던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이제는 좀 무게중심을 우리가 충분히 쏠 힘을 실어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방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훈시경 땅 산 거 아니요? 예, 이 얘기로 훈시경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대전 충남 통합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시키겠다. 2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전 충남 특별시 초대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또 나왔어요. 예. 이 대통령이 꺼낸 대전 충남 통합론, 광주 전남도 추진한다. 이게 왜 재밌는 얘기냐면 이게 광주시장이 누가 나가나 제가 이게 좀 고민이었거든. 지금 뭐 민영배 의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민영배 의원은 저는 이제 완전히 뭐 기대를 버렸습니다. 정청래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동안 한 짓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민영배 의원은 광주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강기정 시장도 마찬가지죠. 강기정 시장도 뭐 통일교회 후원도 받았고 뭐 정청래하고 딱 붙어서 어차피 친문이고 청와대 출신이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강기정도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는 누가 나가나 이게 참 제가 고민이었어. 근데 전남에는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남 얘기가 나와요.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남 출신이고요. 전남 무안 출신인가? 전남 무안 출신일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도 전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3실장 중에 2명이 이제 전남 출신이고 사실 광주 전남이야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출전을 하면 이거는 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 지금 자주 가고 있잖아요. 호남회를. 어디 갔죠? 저희 기사를 준비가 안 됐네요. 하여튼 뭐 김민석 총리가 호남회를 자주 가고 있는데 이게 본인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호남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지금
정청래가 호남에 곡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 정청래가 호남에 가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박지원이랑 붙어가지고 거기에 조국당까지 붙어서 호남을 서로 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예. 자, 김민석 4번, 정청래 6번. 호남 찾아 당원 33% 집중. 최대 표밭에서 당권 경쟁. 이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가 호남을 자주 가는 이유가 당권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당장 지방선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지금 사실 광주하고 전남, 전북이 다 문제예요. 여전히 이제 전남에는 광주는 좀 그나마 좀 덜한데 전남하고 전북은 낙지파들이 그러니까 전남은 낙지파, 그 다음에 전북은 세균파. 그러니까 낙지 세균이 여전히 거기서 텃세를 부리면서 토 행세를 하고 있어.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이 되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공천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어쨌건 뭐 지금 공천이 당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호남 물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호남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어쨌건 전남 쪽은 지금 김용범 실장이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광주 전남도 지금 통합을 한다. 그래서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준호 의원 광주 북구갑 의원이 이분 정준호 의원도 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역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광주시 및 전남을 폐지하고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를 내년 7월에 설치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여기도 그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내년 지선에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는 하지 않고 광주 전남 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명만 선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 나온 거지, 그죠? 김용범 실장이 출마를 하면은 광주 전남 특별자치도 지사가 되는 겁니다. 특별도지사. 예. 근데 지금 될 가능성이 높죠. 호남은 어쨌건 지금 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지금 충남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쪽에서도 야 우리도 좀 혜택 좀 보자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한 명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마를 하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어젠가요? 어제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그 지방선거 지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물론 뭐 당원들이 뽑아줘야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밀어주는데 지금 뭐 당원들이 안 뽑을 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뽑아주겠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은 김용범 실장이 되는 거죠. 광주 전남은. 그리고 이 위에 대전 충남은 강훈식 실장이 되는 거예요. 3실장 중에 2명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시의 도지사와 시장으로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다 이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뭐 보여드리는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전 충남에 강훈식 실장이 나오는데 뭐 우리 당원들이 또 다른 사람 뽑겠습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지금 이제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한준호 잘생겼다. 이거 SNS에다 한번 대통령님이 써주시면 여기 정원호 구청장처럼 정리가 되죠. 예, 저는 한준호 실장도 정리가 될 거라, 실장이래. 한준호 의원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야 다 이재명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본인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출마하면 박찬대 되는 거고 거의 뭐 인천시장은 박찬대다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인천 쪽은. 그 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뜨고 있고 강원도 마찬가지죠. 본선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경선에서 대통령 정무실장이 지금 출마를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딴 사람 찍겠습니까? 그냥 우상호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호. 뭐 강훈식은 아까 말씀드렸고 안호영 의원은 지금 이제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대통령께서 또 힘을 실어주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제가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아직도 변화가 빠릅니다. 변화가 빠른데 여기 대구 김부겸 얘기했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그래서 그나마 좀 대구 쪽에 나가볼 만한 사람이 김부겸 총리 아니냐 경쟁력 있는 인물이 김부겸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윤철 장관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출신이라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출신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저 김부겸보다 낫지. 언제적 김부겸이야. 지금 현직 장관이 더 낫죠. 그래서 지금 대구 구윤철 구윤철 장관이 나가면은 대구 유권자들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획재정부 장관? 돈 만지던 사람? 그리고 이제 영남 분들이 돈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 분이래. 그럼 이걸로 가야지, 그죠? 김부겸 뭐 총리가 뭐 경쟁력이 뭐 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직이 더 파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도 좀 나와요 지금. 그래서 구윤철 장관이 출마를 한다라면은 대구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냐. 대구에서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윤철 장관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2개 남았어요, 여러분. 그죠? 다 정리된 거고, 다 정리됐잖아, 이제. 그죠? 전남, 광주 전남하고 대전 충남 통합이 돼버리니까, 이제 뭐 다 끝난 얘기고, 싹 정리가 된 거예요, 벌써. 싹 정리가 됐어. 뭐, 이거 웬만하면 경선 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될 사람이 없잖아요. 안 될 사람이. 그리고 본선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만한 후보들이야.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민주당의 역대급 드림팀입니다. 어벤져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은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역대급이다 진짜. 어느 지역구도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고요. 충북하고 경북이 있는데 충북 경북에 지금 인물이 뭐 뚜렷하게 없습니다. 뚜렷하게 인물이 좀 드러나진 않는데 경북은 본인은 좀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권오울 장관, 보훈장관, 권오울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어쨌건 뭐 한나라당 쪽에서 정치를 했던 분인데 본인은 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뭐 그 말을 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결국 나가야죠. 그래서 뭐 본인한테는 사실은 좀 뭐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 경북에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뭐 권오울 장관 정도면은 이게 바람이 한번 확 불어주면은 어쨌건 뭐 경북 분들이 볼 때도 그닥 이제 나쁘진 않은 뭐 그런 카드여서 경북 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카드 아닐까? 그래서 경북에서는 권오울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거고 충북 쪽에서는 지금 신용환 교수, 신용환 교수가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뭐 노영민, 신용환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뭐 이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 쪽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좀 착출을 하는 뭐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라인업이 확정된 거죠. 거의 확정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